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오늘의 촉 가이드는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비가 그치고 기온이 좀 내려간 줄 알았더니 오늘은 굉장히 따뜻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날씨도 좋고 가시권도 넓고. 네, 딱 이제 그 가을 햇살. 예. 네, 근데 이거 얼마 안 갈 것 같아요. 금방 추워질 것 같아요. 가을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 너무 짧아서 가을이. 네. 그렇네요. 방송하기 좀 아까운 날씨인데 네. 또 청취자들이 기다리시니까 우리는 방송을 합시다. 네. 네.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 일단 오후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 승복 입장 발표가 한 2시간 정도 전에 나왔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좀 입장 표명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경선 결과가 일요일 날 났는데 네.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수요일 발표 났으니까 늦었죠. 역사상 가장 치열하게 붙었던 경선은 한나라당 시절이죠.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붙었을 때인데 표 차이가 1% 정도밖에 안 났어요. 개표 결과 1.5%. 그런데도 당시 박근혜 후보가 곧장 수락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번에는 좀 많이 늦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당무위를 열은 것은 이낙연 후보의 어떤 퇴로를 열어주는 명분 쌓기 용도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당무위를 열어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그냥 결정해버리면 이 논란은 계속해서 간다. 그래서 당무위를 소집했고 당무위는 어차피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거니까요. 네. 이미 뭐 청와대에 축하 메시지 나왔고 당선증을 교부한 상황에서 당무위가 뒤집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당무위 결정 나왔고 그리고 이낙연 후보의 인정하는 모습이 나왔고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 아니냐. 다만 지지자들 문제인데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지지자가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일부 지지자들이 가처분 신청은 내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확률은 제로에 수렴하고요. 아마 기각될 겁니다. 이게 당의 일이고 당에서 나름 당무위 최고위원회가 해석을 해서 결정된 일을 법원에서 어떻게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 법원으로 가지고 가는 행보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실익은 좀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일단은 뭐 당무위 결정이 내려졌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경선에 승복하면서 정권 재창출에 힘을 보태겠다. 모멸과 배척은 안 된다. 뭐 4기 민주정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일부 이 지지자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원팀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일부 지지자들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아마 이낙연 후보 이야기도 듣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파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인데 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말도 안 듣는 겁니까? 문파가?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원팀으로 가려면은 극렬 지지자들 다 함께 갈 수는 없어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민주당도 뭐 사실은 이 일부 지지자들의 행동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아마 이 정도 리스크는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경선 관련된 좀 이슈들이 터져 나오면서 이재명 후보의 컨벤션 효과는 없어지는 게 아니냐. 없어졌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낙연 캠프 측이 지금은 뭐 경선 결과를 수용하면서 한 팀으로 가자. 제4기 민주정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고 합니다만 경선 컨벤션 효과가 사라진 것은 불복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점에 있어서는 좀 이낙연 캠프 측이 좀 뼈아픈 모양새예요. 아마 두고두고 민주당 지지자들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는 ARS 조사에서는 뒤지고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계속 앞서 나갔잖아요. 네. 근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전화 면접이 많은데도 뒤지는 조사가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후보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뒤지는 게 나왔다? 그거는 컨벤션 효과를 전혀 못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뭔가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접근이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직접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게 필요하죠. 그거 플러스 대통령하고 빨리 만나야 돼요.
아, 이재명 후보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과 만나고 또 이낙연 전 대표랑 만나서 안아주는 장면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민주당 지지층들이 하나로 뭉치기 때문에 일단 그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이재명 후보가 뭐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을 했다, 뭐 그런 기사도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아마 협의 중에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뭐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감을 이제 받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국감을 받은 뒤에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놓는 수순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제가 이동영 촉 시간에 아마 받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뭐 이재명 다움이죠. 이재명 후보가 지금껏 정치를 펼쳐온 경력을 봤을 때는 회피하지 않고 맞설 것이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장을 대치기의 장으로 활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재명이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조금 갸우뚱했을 거예요. 근데 받겠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국민의힘도 바빠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 국정감사장에 야당 의원들만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당 의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당 의원들이 숫자로 더 많다고요. 그럼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를 보호할 테고 야당 의원들만 공격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다면 작년 국정감사의 재판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작년 국정감사는 이재명 당시 지사가 야당 의원들을 판정승했다. 이게 대세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재명을 위한 판을 깔아줄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오늘 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로 달려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자료 내놔라. 대장동 자료. 네. 근데 이재명 지사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대장동 자료는 성남에 있지 경기도에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부엌 살림을 뒤지는 격이다. 뭐 이렇게 야당의 자료 요구를 비판하기도 했고요. 예. 네. 어쨌든 지금 경기도청하고 성남시청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계속해서 이슈를 이재명한테 잡아두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네. 물론 추석 전부터 대장동 건으로 집중 공격해서 이재명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도 좀 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성과를 봤다고 보여지는데 이재명 후보의 계획대로 국정감사장에서 반전을 노리겠다, 역전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 거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의 국감위원들이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뭐 지금 여러 다방면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이제 검찰과 경찰이 협력을 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아니 이거는 문 대통령의 특검 거부 선언 아니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의 이런 입장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야당의 이런 주장은 일리가 있죠. 네. 그러니까 야당이 계속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검경이 협력해서 빨리 수사를 해라라고 하면 가이드라인 내리는 거 아니냐 당에다가 특검 받지 말라고 당연히 야당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 해석이 분분한데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방점은 어디 있냐? 빨리 수사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질질 끌어가게 되면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아마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러면 빨리 수사해서 결과를 내면 대장동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이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뭐 교과서적인 얘기를 한 거죠. 네. 지금 대장동 오기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렇죠. 대통령으로서는 검경이 협력해서 빨리 해라.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은 사실 시간이 더 늘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것이 더 뭐 옳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네. 김만배 씨를 검찰이 불렀다가 밤새도록 조사하고 아침에 내보냈단 말이에요. 네. 내보내고 다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이런 경우 잘 없거든요. 네. 데리고 있으면서 구속영장 신청한 것도 아니고 아침에 내보내주고 대통령이 이런 발언 나오니까 오후에 영장 신청했다?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것도 뭐 야당에서는 비판을 끌게 되겠죠. 네, 지금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돼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네. 유동규 씨는 구속돼 있는데 지금 연장했잖아요, 열흘. 네. 그러니까 아마 한 20일 정도에는 기소를 해야 될 텐데 지금 검찰의 수사가
이 녹취록만 따라 정영학 씨의 녹취록만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녹취록에 지금 오염이 많이 됐다. 네. 특히 뇌물을 4억 수표 1억 현금을 유동규 씨한테 줬다 그랬는데 그 4억이 다른 데서 발견됐잖아요. 유동규 씨한테 발견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그 녹취록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 인사 3명이 이득금을 나누는 상황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안 돼가지고 녹취를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3명이 그럼 이득금을 어떻게 나누려고 그랬냐. 내가 여기도 로비를 하고 저기도 사업비 많이 쓰고 이렇게 많이 썼으니까 그거는 빼고 내 몫을 줘.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자 3명이 내가 돈 더 많이 썼어. 나는 로비에 한 50억 썼는데 나는 100억 썼어. 그 절반은 그분 거야. 그건 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자기가 많이 썼다고 거짓말로 굉장히 부풀렸어요. 그러니까 그 녹취록을 갖다가 검찰이 그것만 바라보고 수사를 하면 수사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오히려 지금 경찰이 이 자금의 흐름을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은 녹취록을 따라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여러 거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신청하면 검찰이 다 기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아마 대통령이 검경이 협력하라는 것도 경찰이 그런 거 요청하면 검찰이 좀 따라줘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검찰 수사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돈의 흐름, 계좌 추적만 해봐도 이거는 더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다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긴 한데 네. 검찰이 또 그 경찰에게 곽상도 그 압색 영장을 반려를 하고 사건을 송치해라 이렇게 또 요구를 했거든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경이 협동을 하라는 대통령이니까 그런 거고 지금 유동규 씨나 김만배 씨나 지금 김만배 구속영장에도 곽상도 아들 건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네. 유동규 씨한테 준 5억도 역시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유동규 씨가 그중에 4억은 안 받았다는 게 반증이 나왔는데 여전히 사전영장에는 그걸 넣었다. 네. 검찰의 수사가 좀 갸우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김만배 씨 영장이 떨어질 것이냐 법원에서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뭐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아들의 성과금이 뇌물로 둔갑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또 한 것 같기도 한데. 뭐 곽상도 의원은 뭐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상식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6년 근무한 사람한테 50억을 줬다는 것은 그럼 검찰로서는 이게 뇌물로 판단할 수 있을 텐데 다만 그러면 뇌물은 결국은 대가성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대가성을 입증한다든가 아니면은 곽병채 씨한테 준 50억과 곽상도 씨가 경제 공동체다.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처럼 그걸 입증한다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그런데 입증할 수 있을까요? 전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말처럼 나는 그 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네. 그 돈을 써야 대가성이 입증되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증거를 내놔라고 했을 때 검찰이 증거 내놓기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도 3.15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만일 검찰 수사가 그런 식으로 끝이 나면 야당 말처럼 특검으로 갈 수도 있겠죠.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뭐 검찰의 이런 글쎄요 적극적이지 않은 수사 행태에 대해서 좀 실망하는 그런 의견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왜냐면요. 네, 조국 장관의 네. 뭐 수사와도 비교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렇죠. 네. 왜 거기서는 뭐 50여 군데 압수수색 한꺼번에 그렇죠. 들어갔으니까 네. 특수통 검사가 많이 붙어가지고. 네. 근데 이 핵심 인물이 사실 김만배 씨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구속시킨 건 유동규 씨거든요. 네. 금액도 많이 차이 나는데 그렇죠. 그것도 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할 테고 김만배 씨한테 신청된 영장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것도 봐야겠습니다만 검찰이 지금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은 계속해서 일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이 2015년 당시에 대장동 관련 수사를 할 때도 뭐 제대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쨌든 지금 국정감사장 자체가 대장동 전쟁터가 이제 될 것이다 다음 주에 네.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경기도 국감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의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지금 보수 언론 중심으로 이재명이 문제가 있다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런 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지율도 흔들리는 것 같은데 네. 이재명 입장으로서는 본인이 SNS를 통해서 혹은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억울하다.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기성 언론을 통해서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다이렉트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국정감사는 굉장히 흥행될 거고 특히 경기도 국감은 역대 국정감사 중에서 가장 시청률 탑을 찍지 않을 것이 네.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내가 이야기하는 게 뒤틀려서 언론을
통해서 나간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들이 직접 보는 상황에서 내가 할 말 하겠다. 근데 하나 걱정되는 거는 파행될 우려가 있어요. 아예 시작도 못하고 국감 내 이제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뭐 들어와서 뭐 지난번처럼 앞에 뭐 특검을 수용하라 이렇게 붙인다든가 네. 그러면 또 여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뭐 정해되고 뭐 또 그럴 가능성도 있어서 그럼 국민들의 또 한숨은 깊어지고. 그렇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 밝힐 수 있는 자리에서 그 국감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게 하는 쪽이 어디인지 그거를 보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의원의 캠프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보수에서는 거의 여전사로 불릴 만큼 이 강성 색채를 띠는 분인데 장단점이 각각 있겠죠? 이 작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홍준표 의원은 일반 여론조사 하면은 윤석열 후보보다 앞선다. 네. 다만 당내에서 당원들이 투표하면 뒤진다. 뭐 대체적으로 뭐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려면 당내 지지자들한테 지지를 좀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보수 여전사로 불리는 이현주 전 의원의 합류가 나름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따가 2부에서 안상수 전 의원이랑 인터뷰를 또 하겠습니다만 안상수든 뭐 이현주든 홍준표 의원 손을 들어준다고 하면 홍준표 의원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역 의원 2명 가 있거든요. 사람이 윤석열 캠프하고 홍준표 캠프하고 좀 수가 많이 차이가 난다. 엄청난 차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세를 불리려면 전 의원이든 누구든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의원의 약점인데 지금까지 계속 정치를 혼자 이렇게 독불장군처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군이 옆에 없어요. 윤석열 후보는 당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외부 인사잖아요. 네. 그런데 대다수의 현직 의원들이 윤석열 후보 옆으로 가고 홍준표 후보는 오지 않는다. 이거는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20년 정치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반성을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세력 싸움에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들어오면 환영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이 합류하는 것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마다할 이유가 없죠. 지금 이현주 의원이 들어왔을 때 유불리 장단점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네. 홍 후보로서는 그냥 장점만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는 사람을 막지 않아야 된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는 또 뭐 이제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안상수 전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캠프에 합류를 했는데 그렇다면 뭐 최재형 전 원장이나 하태경 의원, 황교안 전 대표 이런 분들의 행보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황교안 대표한테 손 내미는 아마 후보들은 지금 없을 것처럼 보이고요. 네. 하태경 후보는 홍준표 후보랑 손잡을 수 없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예. 그리고 최재형 후보는 아마 고심할 것 같아요. 고심하다가 그 누구의 손도 안 들어줄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가 한 명으로 결정되면 그때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베스트 4가 됐는데 베스트 4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마지막에 원희룡 후보가 들어온 거는 윤석열 후보는 다행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원희룡 후보는 약간 윤석열 후보 쪽을 도와주는 듯한 뉘앙스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엊그제 TV 토론 끝나고도 유승민 의원한테 원희룡 의원이 자꾸 뭐 그런 주술적인 거 묻지 마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발끈해서 당신이 뭔데 그러냐 했다는 거잖아요. 네. 옆에 있던 홍준표 의원은 그래도 검증해야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뭔가 편이 나는 건가요? 그렇죠. 홍준표 후보는 2위 후보로서 1위 후보를 강력하게 때리고 싶은데 네. 유승민 의원이 자기 대신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고요. 뭐 차도살인 할 수 있는 거고. 또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윤석열 후보 도와주니까 유승민 후보로서는 안 그래도 지금 3등으로 쳐져 있는데 발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뭐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황교안 후보가 베스트 4로 올라가는 걸 아마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스트 4에 들어와서 토론할 때 또 계속 지난 총선 부정이라고 이야기하면 중도층이 떠나갈 테니까 네.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는데 그게 안 되고 원희룡 후보가 올라오면서 원희룡 후보는 1위 후보나 2위 후보를 공략하지 않고 토론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후보만 공격했거든요. 그런 거는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나쁘지 않죠. 민주당으로서는 솔직히 좀 뼈아픈 부분이고. 그래서 베스트 4에 원희룡이 올라간 것은
국민의힘 플러스 윤석열한테는 상당히 도움되는 게 아니었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좀 둘둘 나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어차피 후보 자체는 윤석열, 홍준표 둘 중에 한 명이 될 거니까 그렇게 모르죠. 유승민 후보로 들으면 섭섭해합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이 돕는 쪽이 뭔가 이제 대권을 주고 당권을 노린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뭐 제가 원희룡 후보와 인터뷰할 때 그런 걸 질문했는데 원희룡 후보는 절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만 뭐 호사가들 이야기는 원희룡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돕고 다음 당권을 노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 끝나봐야 아는 문제고요. 유승민 후보는 앞으로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비판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의 작전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낙마한다든가 어느 순간 어떤 이유로 지지율이 확 빠지면 홍준표랑 둘 남았을 때 나는 홍준표를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로서는 윤석열 때리기를 집중적으로 앞으로 더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뭐 조금 더 지켜보죠. 어떻게 될지. 네, 본격적인 대선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네. 오늘 이동의 촉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촉가이드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